존재의 한 모서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마치 무언가 분명히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아직 그 주파수에 맞추지 못한 상태.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는 멀리 있는 구루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아니다. 그저 왜곡 없는 나 자신, 이미 정렬된 채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높은 자아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다만 나를 그와 갈라놓는 것은 왜곡이다. 그 왜곡은 내 사고 속에, 신경계 속에, 그리고 감정의 서명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직관이 불투명하게 들리고 길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징후조차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아직 그 높은 자아의 주파수와 맞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여정은 그 배움을 위한 길이다. 높은 자아는 산꼭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치유 끝에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곁에 있으며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공간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간다. 라디오를 맞추듯 우리는 그 주파수에 동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조율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노력하지 않아도 명료함이 찾아온다. 더 이상 표식을 쫓을 필요가 없다. 내 존재 자체가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는 안정되고 에너지는 자기장을 띠듯 끌어당긴다. 현실과 사람과 기회는 나를 둘러싸며 마치 늘 예정된 패턴을 기억해낸 듯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는 에너지의 건축학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겹쳐진 채 진동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관찰하느냐가 그것을 현실로 붕괴시킨다. 그 관찰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 상태다. 높은 자아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장 속에 새겨진 주파수의 서명이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통제 대신 정렬을, 반응 대신 공명을 선택한 이미 존재하는 나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신호와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한계의 주파수를 강화하고 있는가이다. 이 이해를 위해 고대의 지혜와 현대 물리학을 함께 바라보자. 오래된 가르침에서 높은 자아는 오버소울, 즉 시간이나 상처, 자아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의식으로 불렸다. 우리 삶을 목격하는 자, 가면 뒤에 청사진. 한편 현대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내재적 질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보이는 세계 아래에 감춰져 있는 접힌 현실로 모든 형상과 결과가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차원이다. 우리는 그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질서의 일부이며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정체성은 끊임없이 이 장에서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높은 자아란 새로운 내가 아니라 왜곡 이전의 원래의 주파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점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호를 증폭시키는 조율기다. 늘 불안과 의심, 조급함에 맞춰져 있다면 높은 자아의 주파수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심장을 열며 새로운 감정의 서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바뀐다. 평온, 명료, 신뢰, 기쁨, 비전. 이것들이 높은 자아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서명이다. 대부분은 논리로 높은 자아에 다가가려 한다. 그러나 높은 자아는 논리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말한다. 그래서 직관은 샤워 중이나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혹은 생각이 멈춘 순간에 내려온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미 흐르는 의식의 강에 들어서면 된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으나 단지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내가 높은 자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아니라 지금 그와 일치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그 순간 나의 호흡은 어떻게 변할까?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까? 몸에 어떤 감각을 허용해야 할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질문이 아니라 에너지적 보정이다. 매 순간 이러한 질문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신호가 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양자장은 수동적이지 않다. 우리가 내보내는 주파수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신뢰하며 이미 길을 걷는 그 나를 무너뜨리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일의 조율, 매 순간의 일치. 신호를 오래 붙들수록 채널은 더 맑아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높은 자아는 멀리 있지 않았다. 늘 여기 있었고 다만 내가 주파수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다. 우리는 높은 자아를 단순한 성격이나 상징이 아닌 의식의 진동층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뇌와 심장이 일관성을 이루며 어떻게 주파수를 맞추는지를 풀어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낡은 자아로 끌어내리던 왜곡의 패턴들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나는 이미 신호를 송출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지 귀 기울이는 일이다. 우리가 높은 자아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목표로 여기는 습관이다. 높은 자아는 먼 미래의 도달점이 아니다. 더 현명한 인격이 언젠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내 안과 주위에 존재하는 의식의 층, 즉 하나의 진동 주파수다. 문제는 내가 그 신호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조건화된 소음에 맞춰져 있는가이다. 고전적 세계관에서 우리는 뉴턴적 모델 속에 살았다.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물은 분리되어 있으며 영향은 국소적이고 직선적으로 전달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양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 세계관은 무너진다. 입자는 더 이상 단단한 물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정보와 의식의 장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저기에도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나 신경과학자 칼 프리브롬은 의식이 뇌에서 생성되는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 장에 접속하는 수신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은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버전, 모든 가능한 결과,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직관이 이미 그 안에 잠들어 있다. 그렇다면 높은 자아란 단지 그 장과 완전하게 일치한 나 자신이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저항하지 않는 순수한 주파수의 나. 높은 자아가 높은 이유는 위계적 서열에서 위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왜곡이 덜하고 두려움이 적으며 집착과 분열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패턴으로 본다. 자아가 반응하는 순간에도 관점을 잃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에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래에 접근할 수 있다. 내 의식을 하나의 스펙트럼이라 생각해보자. 맨 아래에는 무겁고 반응적인 상태들이 있다. 생존 모드, 과도한 경계심, 자아 방어, 결핍 사고. 이 주파수들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굳어지며 오래 살다 보면 정체성처럼 자리 잡는다. 뇌의 회로는 그에 맞춰지고 신경계는 그에 의해 형성된다. 선택은 그것을 강화하고 현실은 그 주파수를 반영한다. 저주가 아니라 단순히 일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위쪽에는 또 다른 대역이 존재한다. 신뢰, 명료함, 연민, 비전의 주파수.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더 넓은 렌즈, 즉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높은 자아는 바로 그 대역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지금 내가 그것과 일치할 때 즉시 열려 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해야 열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왜곡을 듣지 않기로 선택할 때 나타난다. 실제로는 간단하다. 두 개의 라디오를 상상해보자. 하나는 잡음만 흘려보내고 다른 하나는 교향곡을 송출한다. 두 신호를 동시에 들을 수는 없다. 내 주의와 호흡, 사고와 감정이 잡음에 붙들려 있으면 나는 곧 잡음이 된다. 그러나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며 신경계가 이완되는 순간 나는 다른 신호를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신호 속에는 내가 오래 찾던 안내가 담겨 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다. 메커니즘이다. 진동이며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핵심적 접근 중 하나가 바로 심장-뇌 일관성이다. 감정의 중심인 심장이 뇌의 리듬과 동기화되는 상태.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상태에 들어가면 직관은 더 예리해지고 지각은 확장되며 뇌는 통찰을 더 잘 받아들인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동조, 엔트레인먼트다. 연습할수록 내 생물학은 높은 자아의 주파수에 맞춰진다. 신경과학 또한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일 때 뇌가 미묘한 정보를 더 잘 감지한다고 알려준다. 명상, 호흡, 깊은 몰입의 순간 뇌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수신하기 시작한다. 혼돈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명료함을 조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실수한다. 억지로 연결을 강요한다. 긴장 속에서 명상하고 결핍의 마음으로 시각화하며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긍정을 외친다. 그러나 양자장은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관성에 반응한다. 그래서 정보에서 통합으로 넘어가야 한다. 높은 자아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과의 접속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것은 주파수의 위생이다. 내가 언제 벗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선택. 그 짧은 순간에도 장은 응답한다. 불꽃놀이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지적이고 섬세한 변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낯선 감정, 긴장의 해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더 깊은 호흡. 이것들이 바로 정열의 서명이다. 높은 자아는 큰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일관성으로 말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것이다. 실제로 신호를 조율하고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높은 자아의 주파수를 몸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붙드는 순간 기다려온 또 다른 나가 바로 이곳에서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맞춰야 할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극적인 각성이 아니다. 오히려 섬세한 반복, 생물학의 리듬, 그리고 하루를 여는 짧은 의식이다. 나는 이것을 아침 조율이라 부른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정렬이다. 우리는 호흡, 감정, 의도를 한 축으로 모아 신호를 보낸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장, 창, 은 지연하지 않는다. 현실은 천천히가 아니라 의외로 신속하게 재배열되기 시작한다. 첫째, 호흡. 호흡은 산소의 교환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신경계와 장 사이를 잇는 실시간 인터페이스다. 숨이 짧고 가빠르면 신경계는 위험으로 분류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한다. 반대로 숨이 깊고 길어지면 몸 전체에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가 퍼진다. 그 메시지는 뇌파를 조정하고 알파 세타 상태로 떨어뜨리며 직관의 문을 여는 전 취엔 단계를 만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폰을 잡는 대신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코로 4박 들이마신다. 1박 멈춘 뒤 입으로 6박 내쉰다. 이 사이클을 3번 반복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숨의 질감과 전체 리듬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이 몸에서 먼저 믿어지도록. 둘째, 감정. 양자언어로 말하면 감정은 에너지의 이동이며 생각의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다. 많은 이들이 시각화만으로 현실을 바꾸려 하지만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신호는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느낌을 미리 불러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핍이 아닌 충만의 질감, 조급함이 아닌 고요의 온도, 증명하려는 긴장이 아닌 신뢰의 무게. 디테일한 장면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완전한 명료로 살아내는 나를 상상하면서 가슴 한가운데에 퍼지는 색을 떠올려 보라.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금빛으로, 어떤 이에게는 맑은 푸른빛으로 감지될 것이다. 그 빛이 호흡과 함께 커지도록 60초만 충분히 머문다. 셋째, 의도. 의도는 결과를 강제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주파수다. 라디오에 다이얼을 돌리는 행위와 같다. 바깥 환경이 어지러워도 다이얼을 다시 맞추면 된다. 언어는 현재형으로 간결하게 심장에서 올라오게 할 것. 오늘 나는 명료성 그 자체로 산다. 나는 신호다. 나는 흐름을 신뢰한다. 이 문장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뼈 골반까지 울리도록 천천히 내뱉는다. 말의 진위를 머리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몸의 미세 긴장이 풀리는지 관찰하라. 그 이완이 바로 장이 듣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호흡 감정 의도가 일렬로 정렬되면 아침 조율은 끝이다.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진짜 관건은 하루를 사는 방식이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 대화가 꼬이는 순간, 알림이 폭주할 때 미세한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즉시 돌아오는 것. 이 귀환의 반복이 신호를 두껍게 만든다. 높은 자아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빠른 귀환을 훈련할 뿐이다. 여기서 한 겹 더 내려가 보자. 많은 이들이 아침에는 정열을 느끼다가도 오후가 되면 금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표층의 의도는 바뀌었지만 심층의 스크립트, 무의식적 자기대사는 예전 신호를 계속 송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망치면 어쩌지? 언제나 마지막에 무너진다. 이런 문장들은 말로는 부정해도 몸과 신경계에 각인되어 있다. 장은 단어가 아니라 주파수에 반응한다. 머리로 풍요를 외치면서도 하루 종일 잔액을 계산한다면 장이 감지하는 실시간 신호는 부족이다. 해법은 논쟁이 아니다. 주파수의 교체다. 먼저 자주 떠오르는 3가지 핵심 신념을 적는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실패하면 어쩌지? 결국 또 무너질 거야. 그런 다음 진동의 반대말을 만든다. 나는 존재로 준비되어 있다. 흐름을 신뢰한다. 모든 것은 재정렬 중이다. 이 문장을 빠르게 수십 번 되뇌기보다 느리게, 낮게, 호흡과 함께 감정의 열기를 실어 말한다. 특히 깨어난 직후와 잠들기 직전, 뇌파가 전이되는 시간대에 반복하라. 무의식은 논리보다 리듬과 감정에 반응한다. 그러니 문장을 단순화하고 반복의 박자를 일정하게 가져가라. 믿으려 애쓰지 말고 익숙해지라. 익숙함이 임계점을 넘으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이 과정의 닻으로 단 한 구절을 권한다.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선언이다. 오래된 신호로 작동하던 나의 운영체제를 지금 이 순간 업데이트하겠다는 결심의 진동. 소리 내어 말하고 몸이 그 울림을 듣게 하라.
가슴과 복부, 목의 근막이 조금 느슨해지는지 살핀다. 만약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 해도 괜찮다. 장은 일관된 방송에 반응한다. 며칠, 몇 주, 한 톤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현실의 결들을 조금씩 바꿔놓는다. 어느 날 문득 선택하는 문장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현실의 피드백은 미묘하게 찾아온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극적인 사건보다 자꾸 조용한 정열의 징후가 먼저다. 이유 없이 가벼워진 어깨, 번뜩 떠오르는 한 문장, 우연히 스친 사람과의 대화, 미뤄둔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몸의 움직임.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쳤을 신호들이다. 그러나 이 작은 신호를 알아보고 축소하지 않고 지금 장이 응답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두 번째 물결이 이어진다. 인식은 증폭 장치다. 우리가 알아차린 만큼 장은 더 큰 패턴으로 되갚는다. 이쯤에서 한 가지 경계도 필요하다. 연결을 증명하려는 조급함은 다시 왜곡을 낳는다. 정말 맞춰줬나? 표식이 더 와야 하는데 아직 결과가 없잖아. 이런 내적 신문은 다이얼을 다시 노이즈로 돌린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는 대신 관찰자를 교체한다. 관찰자가 바뀌면 관찰되는 세계는 시간차를 두고 따라온다. 이것이 양자의 방식이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주파수 훈련의 일부다. 마음이 흔들리면 호흡으로 귀환한다. 감정이 거칠어지면 가슴 중앙을 촉감으로 느낀다. 의도가 분산되면 문장을 한 번 더 낮게 읊는다.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의 신호다.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성 자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만 바로 서면 거리는 스스로 줄어든다. 이제 당신은 기초를 가졌다. 호흡으로 안전을, 감정으로 자장을, 의도로 방향을, 그리고 무의식을 새로운 리듬으로 덮어쓰는 반복. 다음 장에서는 이 정렬이 실제 선택과 관계, 시간 감각, 창조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높은 자아의 내적 프로필을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감지하고 방 하나를 옮기듯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법을 함께 체화할 것이다. 높은 자아와의 일치는 단지 내적 체험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움직임 속에 스며들어 결정의 무게와 관계의 질, 그리고 시간과 창조성의 감각까지 바꿔놓는다. 많은 이들이 이 전환을 처음 체감할 때 그것을 조용한 힘이라고 부른다. 소리 높이지 않아도 뭔가 달라졌음을 주위가 느낀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긴급성의 에너지다. 조건화된 자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시급하게 움직인다. 늦으면 기회를 잃을까 두렵고 조금이라도 멈추면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하다. 그러나 높은 자아의 주파수와 맞추면 같은 상황에서도 내 안의 박자가 달라진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안쪽에는 여유가 흐른다. 정중앙에 닻을 내린 배처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 응답의 바탕은 신뢰다. 신뢰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진동의 경험에서 나온다. 주파수를 정렬했을 때 현실이 응답하는 미세한 증거들을 몸소 겪으면서 쌓이는 신뢰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적절한 순간에 쓰이거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거나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어느새 풀려버리는 순간들. 작은 싱크로니시티들이 모여 나는 더 이상 우연을 의심하지 않는다. 흐름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흐름에 발을 담근다. 이 신뢰는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던 말들이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들리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내 신호가 달라졌기에 다른 파동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대화가 더 단순해지고 경계는 더 부드럽지만 단단해진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으니 타인 앞에서도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신호는 퍼져나간다. 내 신경계가 안정되면 곁에 있는 사람의 호흡도 느려지고 대화의 톤도 낮아진다. 나는 무심코 하나의 안정된 노드가 된다. 결정의 방식도 달라진다. 조건화된 자아는 결정을 분석과 두려움으로 만든다. 이 길을 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저 길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수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본다. 하지만 높은 자아의 시선에서는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 무엇이 더 두렵지 않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공명하는가를 묻는다. 논리보다 진동, 계산보다 울림. 그리고 그 울림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결정은 가벼워지고 움직임은 자연스럽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바뀐다.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규정하는 족쇄가 되지 않는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무게가 덜하다. 미래 역시 절박한 숙제가 아니라 넓은 공간으로 열린다. 그래서 나는 더 현재에 머문다. 단순히 현재에 살라는 슬로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신호가 가장 강하게 수신되는 자리임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통제하지 않아도 이 순간에 나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창조성 또한 열리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표현하려 할 때 완벽주의와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높은 자아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조는 증명이 아니라 방송이다.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투명하게 내보낸다. 글을 쓰든 노래를 하든 단순히 대화하든 그 안에서 더 맑고 더 강력한 울림이 담긴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같다고 느낀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파동의 순도 때문이다. 몸의 에너지 또한 바뀐다. 민감한 이들은 특히 느낀다. 가슴이 더 열리고 호흡이 더 깊어지며 몸의 긴장이 덜하다. 단순히 휴식을 취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낼 때 확장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도전은 온다. 그러나 차이는 되돌아옴의 속도다. 과거에는 혼란에 빠지면 며칠, 몇 주를 헤맸다. 이제는 몇 시간 혹은 몇 분 안에 돌아온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신호를 알고 있고 그 울림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귀환의 능력이 바로 일관성의 선물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진동. 그것이 진짜 진화다.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언급할 것이 있다. 높은 자아와의 정렬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확인이 점점 덜 필요해진다. 표식이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내적 공명이 나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담대해지고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정렬되었다는 신뢰.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렬을 일상에 더욱 단단히 고정하는 의식을 탐구할 것이다. 아침에 단 몇 분으로 하루 전체의 신호를 지탱하는 방법. 작은 앵커가 거대한 물결을 바꾸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귀환의 반복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법. 왜냐하면 높은 자아는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여기 내가 다시 선택하는 순간에 있다. 아침이 다시 밝아올 때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전날 밤 아무리 깊이 정렬을 경험했다 해도 눈을 뜨는 순간 신경계는 과거의 패턴을 불러들이려 한다. 익숙한 걱정, 반복된 습관, 무의식적 긴장.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내가 오늘 어떤 주파수로 방송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 단 몇 분의 앵커링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는다. 앵커링 의식은 복잡하지 않다. 앉아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6박자 내쉰다. 3번 반복한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몸은 지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조용히 묻는다. 오늘 내가 유지하고 싶은 주파수는 무엇인가? 결과가 아닌, 감정이 아닌, 오직 주파수. 명료함, 평화, 존재감, 혹은 단순한 안정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전신으로 느낀다. 그 다음 앵커 문장을 입 밖에 낸다. 우리는 이미 하나를 선택했다.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파괴력 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언이다. 더 이상 옛 신호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 이미 새 코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진동. 말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보다 울림이 중요하다. 가슴과 복부가 진동을 느끼도록 천천히 내뱉는다. 단어 하나하나가 몸에 스며드는 것을 감각하라. 이제 하루는 달라진다. 출근길의 차 안, 업무의 혼잡, 대화의 긴장 속에서도 미세하게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손을 살짝 가슴에 올리거나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다시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라고 속으로 읊조린다. 그러면 신호는 복원된다. 높은 자아와의 정렬은 완벽한 지속이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작은 귀환의 누적이다. 이 귀환은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꾼다. 예전에는 큰 성취나 눈에 띄는 결과만을 성공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짧은 귀환조차 값지다. 화가 치밀다 멈춘 순간, 불안을 인식하고 숨을 고른 순간, 타인을 설득하려던 입술이 닫히는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짓는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증거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매번 귀환할 때마다 나는 높은 자아와 다시 연결되고 그것이 곧 새로운 나다. 이 앵커링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각자 높은 자아와 정렬할수록 집단의 장은 더 안정된다. 한 사람이 호흡을 가다듬으면 옆 사람도 편안해지고, 한 사람이 존재감을 유지하면 대화의 톤도 달라진다. 작은 신호가 파급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집단적 전환의 씨앗이다. 우리는 단독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호를 증폭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높은 자아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종종 여전히 흔들리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차이는 속도와 의식이다. 흔들림을 더 빨리 자각하고 더 빠르게 귀환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완벽이 아니라 안정된 되돌아옴.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의심이 올라와도 단지 숨을 고르며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라고 말하라. 작은 단어가 아닌 일관성에 반응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신호는 더 선명해진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높은 자아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방송 주파수다. 나의 호흡, 나의 감정, 나의 의도가 곧 다이얼이다. 귀환의 누적이 새로운 나를 만들고 그 나의 신호가 현실을 바꾼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려 한다. 지금까지는 높은 자아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실천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통합에 있다. 앵커링과 귀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법.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세계로 눈을 뜨게 될지,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다. 당신은 이제 여정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과 맞추는 길을 걸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이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리듬으로 고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 앵커링과 귀환이 하나의 의식으로 결실을 맺는다. 아침 의식은 씨앗과 같다. 손을 가슴에 올리고 호흡을 고르고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라는 문장을 낮게 울릴 때, 그 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씨앗은 물을 줘야 자란다. 물은 곧 반복, 귀환, 그리고 작은 순간의 선택이다. 낮 동안 수많은 자극이 몰려온다. 알림소리, 불편한 대화, 예상치 못한 변수. 예전 같으면 순식간에 과거의 신호로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 수 있다. 몸이 긴장하는 순간, 숨이 얕아지는 순간, 생각이 고정되는 순간, 그 미세한 조짐이 바로 신호다. 지금 귀환할 때다. 이 인식 하나가 방향을 바꾼다. 가슴에 손을 대거나 깊게 한숨을 쉬거나 눈을 감고 문장을 속삭인다.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그 순간 주파수는 회복된다. 이 귀환의 힘은 쌓일수록 가속도가 붙는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밖에 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더 이상 귀환이 연습이 아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기본 상태가 되어 있음을. 그때 당신은 새로운 현실 위에 서 있다. 현실의 변화는 처음엔 미세하게 다가온다. 더 깊은 호흡, 가벼워진 몸, 자연스러운 미소. 이어서 관계의 질감이 변한다. 설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다. 대화가 간결해지고 경계는 단단하지만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호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호는 기회를 끌어당긴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우연한 기회, 새로운 영감. 그것들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주파수가 만든 필연이다. 더 나아가 시간의 감각도 바뀐다.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 기억은 여전히 있지만 그 무게가 달라졌다. 미래 역시 절박한 과제가 아니라 넓게 열린 공간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당신은 더 온전히 현재에 머물게 된다. 단순히 현재에 살라는 구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신호가 가장 강하게 수신되는 자리임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의식을 제안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앵커링하라. 잠들기 전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라고 속삭인다. 그러면 무의식이 그 신호를 밤새 이어받는다. 뇌파가 델타 상태로 깊어질수록 새로운 코드가 더 깊이 각인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이미 정렬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다. 귀환의 반복이다. 더 자주 돌아올수록, 더 짧게 머뭇거릴수록 신호는 선명해진다. 높은 자아는 이상향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주파수다. 당신의 호흡이 다이어리고 감정이 증폭기이며 의도가 방향이다. 귀환이 바로 숙련이다.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여 보라. 나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이다.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선언이다. 호흡과 함께 울리게 하라. 가슴과 복부가 그 울림을 기억하도록. 그때 세계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신호가 아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 익숙한 공간이지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호가 이미 새로운 현실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귀환의 힘, 이것이 높은 자아의 주파수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